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25 들어가는데 심화반 첫 시간이죠. 심화가 기본반에서 수업을 했다가 심화반 들어가면서 살살 어려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조금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돼도 한 2번, 3번 들으면 이해가 할 거예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우선 제일 먼저 6.25호흡. 6.25분 6.25호흡 하면 6.25호흡 은 기체, 산소가 있어야 일하는 호흡. 그래서 무슨 호흡이라고도 하는가? 산소 호흡, 그렇죠. 산소 호흡 또는 유산소 호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25분 포도당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6CO2 플러스 12H2O.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기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산소가 들어가니까 유기호흡. 그래서 유기호흡 장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장소 일하는 곳 어디라고 했는가? 그럼 기본반에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덩어리가 커서. 그래서 일단 한번 분해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물질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피로부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면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죠. 그래서 호흡 과정은 미토콘드리아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일어나는가? 여기서도 일어나요. 무슨 질인가? 세포질.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호흡이라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어디와 어디에서 일하는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런 호흡의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호흡의 정의는 이런 물질들이 분해되죠. 그럼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C와 H로 구성된 물질,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 줄여서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유기물이 뭐 되는가? 그러면 분해되죠. 분해되는데 누구에서 분해될까? 산소호흡이 되니까 산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래서 산화. 그래서 유기물이 산화돼서 뭘 발생하는가? 호흡하는 목적은 뭐 발생하는 게 목적인가? 에너지 가지고 ATP에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이 되는가? 발열 반응. 그래서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발열 반응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산화 우리 기본반에서 한번 했으니까 산화란 말은 뭐하고 결합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거나 또는 수소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버리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산화라고 얘기했죠. 항상 수소하면 누가 같이 다니는가? 전자.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된 수소가 이 수소 자체로 다니는 게 아니라 H-이온하고 전자로 다니죠. 요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수소는 1이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는 없고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래서 중성자는 없으니까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원자의 질량이잖아요. 원자의 질량이 양성자수하고 똑같죠? 1. 이런 모양이 됐는데 전자를 하나 띄워버렸어요. 그럼 전자를 하나 띄워버리면 뭐만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그러면 요놈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도 없고 전자도 없고 뭐만 가지고 있는가? 양성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성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양성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쓸 말이에요. 양성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양성자는 수소가 전자를 하나 버린 수소 이온을 우린 뭐라고 하는가? 양성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건 다 중성자가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로 수소 이온만 중성자가 없죠. 그리고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 딱 버리면 중성자는 원래 없었던 거고 남는 건 뭐만 남는가? 양성자만 남죠. 그래서 양성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는 항상 전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호흡에서 네모 안에 네모 밑에 줄에 유기호흡은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이화작용,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분해니까 이화죠. 이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 줄 쭉 뒤에 가서 발열 반응,
그 바로 밑에 줄에 무슨 작용인가? 산화작용이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산화작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분해될 때 꼭 포도당만 분해되는가? 그럼 포도당만 분해되는가? 아니죠. 포도당만 분해되는 게 아니고, 요 분해되는 물질은,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분해될 수도 있고, 뭐가 분해될 수 있는가? 지방 분해될 수도 있고, 또 단백질이 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돼도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지방 분해돼도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단백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물 말고 무슨 노폐물 나오는가?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 요소. 그래서 에너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다 분해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항상 뭐가 필요한가? 효소가 필요해요. 모든 물질에서 작용할 때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해하는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효소에서 분해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질. 그래서 호흡 효소에서 분해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기질은 세 가지가 호흡 기질로 쓸 수 있는가? 3번에 호흡 기질. 호흡 기질은 첫 번째 줄 중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주로 뭘 이 분해하는가? 주로 포도당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주로 포도당이 호흡 기질로 이용. 주로 포도당이 호흡 기질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한데, 이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호흡 효소는 어떤 효소가 필요한가?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효소는 포도당을 뭘로 분해하는가?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해야 되죠. 그럼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려면 뭘 떼어야 되는가? 요걸 떼버려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 효소에는 어떤 효소가 있는가? 호흡 효소는 제일 먼저 수소를 떼버리는 효소.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 효소는 제일 먼저 탈수소가 필요한데, 탈수소 효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질은 이런 기질이다. 그럼 이 효소가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만큼의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조인자가 탈수소의 보조인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탈수소의 보조인자인가? 그러면 비타민이 보조인자죠. 그래서 보조인자는 조효소가 될 수도 있고 보결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타민일 때는 조효소, 금속원소일 때는 보결쪽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 작용하는 조효소는 비타민 B의 일종. 그래서 보조인자는 조효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타민 B인데 그게 이름이 뭔가 NAD 또는 NADP 또는 FAD 이런 것들이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요건 탈수소 요소예요. 요거는 뭔가 NAD 또는 NADP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탈수소 효소고 요거는 보조인자 조효소 NAD, NADP, FAD인데 요거 약자 외워야 돼요. N이 뭐가 되는가 하면 N은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 B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 이번 서울시에서 요거에 대한 단어 용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NAD는 니코틴산 아미드. 우리 기본반의 교재에 있어요. 기억나죠? 기본반에서 효소 그 교재에 이거의 약자가 있거든요. 니코틴산 아미드, A는 아데인, D는 디뉴클레오타이드. 다시 한번 외워두세요. 디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 아데인, 디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 해도 되죠. 두 개 있는 거. 니코틴산 아미드는 뭐의 일종인가? 비타민 B군의 일종이고,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 B. 아데인은 뭐예요? 아데인은 아데인,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할 때 아데인이에요. 아데인이고, 디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예요? 염기당, 인산으로 되어 있죠. 염기당, 인산으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D 두 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비타민에 아데인, 염기,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 있다. 이거는 뭐 따로 할 거 없죠. P는 뭐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소리인가?
인산이고, 요거는 뭐가 되는가? 플라빈. 뒤에는 똑같아요.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플라빈도 비타민 B의 일종이에요. 플라빈. 그래서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전부 다 비타민 B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일종이고,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 속엔 뉴클레오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수소 요소에 뭘로 사용되는가? 조효소로 사용된다. 그래서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 그러면 탈수소 요소가 수소를 떼내면 이 수소만 떨어져 나와요? 누구도 같이 떨어져 나와? 그렇죠. 수소를 떼내면 수소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가? 전자도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 전자를 뭐 해줘야 되는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소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얘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전달해 주는 효소, 무슨 효소가 되는가? 전자 전달 효소. 그래서 전자 전달 효소, 요게 전자 전달 효소라면 여기에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여기도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보조인자, 뭐가 보조인자로 쓰이는가? 철이 보조인자로 써요. 그럼 철이 보조인자니까 철 하면 비타민이 아니지. 비타민이 아니까 이건 뭐라고 하는가? 보결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의 보결쪽은 철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의 종류, 전자전달 요소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러면 사이토크롬 B 또는 C 또는 A. 그래서 이게 사이토크롬 B일 수도 있고 사이토크롬 C일 수도 있고 사이토크롬 A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B, C, A 순서로 외워두세요. A, B, C가 아니고 B, C, A 그 순서로 전달돼요. 사이토크롬 B에서 C로 전달되고 사이토크롬 C에서 A로 전달돼서 전자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전달되는 순서, 내가 A, B, C 안 써놓고 B, C, A 써놓은 건 여기서 여기로 전달, 여기서 여기로 전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가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가? 보결쪽에 철이 있죠. 그럼 보결쪽 철이 어떻게 전달해 주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마이너스 E가 E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죠. Na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우리 기본반에서 든 거 Na는 플러스 하나.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K는 플러스 하나. 그런데 유일하게 철은 몇 개짜리도 있고 몇 개짜리도 있는가 그러면 3개짜리도 있고 철은 이가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될 때 이걸로 변할 때는 전자를 받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전자를, 그렇죠. 여기 플러스 3개 있었지. 플러스 3개가 남는데 플러스 2개 남잖아. 그럼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고 하나를 상쇄시킨 거지. 여긴 플러스가 하나, 둘, 3개 있었는데 여긴 플러스가 하나, 둘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얘를 상쇄시켰으니까 이가 됐지. 그래서 이건 전자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다시 요놈이 사이토크롬 B가 받았어. 그럼 사이토크롬 C의 보결쪽이 철 2가가 다시 뭘로 변하는가? 네, 상가가 2가로 되면서 상가가 2가로 변하면서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설명만 들어두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3가가 2가로 되면서 철 2로 되면서 또다시 뭘 받아야 되는가?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전자를 받으면 얘는 얘로 될 땐 전자가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2인데 플러스 3이니까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죠. 그럼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간 걸 누가 받았는가? 이놈이 또 받는 거지. 그래서 요게 사이토크롬 B라면 요건 사이토크롬 C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B가 보결쪽 철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다시 사이토크롬 C의 보결쪽한테 주는 거지.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이가가 상가로 변하면서 계속 전자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는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보결쪽이 바로 철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철이 이가 상가 되면서 전자를 계속 넘겨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한다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이가 상가가 플러스 중가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상가 이가 이건 볼 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볼 줄 알면 돼요. 전자전달 요소. 그래서 제일 먼저 탈수소 요소가 수소를 떼냈고, 전자전달 요소가 전자를 전달해 줬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뭐 해야 되는가? 요거 떼어내는 효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떼어내는 효소를 무슨 요소라고 얘기하는가?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효소는 탈탄산 효소. 그럼 탈탄산 요소는 어디에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가? 그러면 바로 요 가진 물질에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죠. 요 이름이 뭐가 되는가? 가복식이. 가복식이 가지고 있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유기산.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아민. 가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유기산 또는 가복시산.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계속 이제 유기산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가복식이를 갖는 유기산에서 뭘 떼어내는가? 요거 떼어내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가? CO2가 되죠. 그래서 CO2를 떼어내는 효소. 이게 탈탄산 효소. 그래서 탈수소 요소, 수소를 떼어내는 것. 조효소는 NAD, NADP, FAD. 전자전달 요소, 보결쪽은 철. 탈탄산 요소, 가복식 갖는 유기산에서 CO2를 떼어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건 없죠. 요거는 어디서 쓰는 건가? 광합성에서 쓸 거예요. 광합성에서. 그래서 여기선 호흡에서는 이 요소는 안 쓰여요. 뭐하고 뭐만 쓰이는가? NAD와 FAD만 쓰이죠. 요건 광합성에서 쓸 거야. 광합성에서 조요소로, 탈수소에서 조요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누가 돌아다녀요? 미토콘드리아 속에 누가 돌아다니는가? NAD가 돌아다녀요. 근데 엽록체 속에는 NAD가 없어요. 뭐가 있는가? NADP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차이점이지 수소 떼어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NAD밖에 없다. 그런데 엽록체에는 NADP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NADP는 없겠지. 우린 광합성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NAD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효소에 탈수소요소는 첫 번째 줄 수소를 떼어내는 것. 수소를 떼어내니까 기질이 뭐 되는가? 산화. 그래서 수소를 떼어내어 기질을 산화. 그래서 조효소는 NAD나 FAD. 그리고 전자전달 요소는 사이토크롬 BCA. 하나 더 A3까지. BCA, A3. 그리고 보결적으로는 철. 그래서 이온이 이가와 상가를 오가면서 전자를 전달. 이가와 상가. 이가는 철 플러스 2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는 철 플러스 3 있는 것. 이가와 상가를 오가면서 전자를 전달해 준다. 탈탄산 요소, 가복식이를 갖는 유기산으로부터 CO2를 떼어내는 효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효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는가? 이 효소들의 작용 방법을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소를 떼냈어요.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EH하고 전자 두 개의 전자가 되죠.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수소가 H가 하나, 둘, 이거 전자가 하나, 둘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H2가 이런 모양으로 다 떨어져 다녀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다니는데 이 수소를 어떻게 떼어내는가 그러면 탈수소요소의 조효소 NAD예요. NAD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NAD가 뭘 데리고 다녀야 되는가? 수소를 떼어내고 전자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놈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그러면 NAD로 돼요. 뭐가 달라졌어요? 플러스가 없어졌네. 그럼 플러스가 없어지려면 누굴 하나 받아야 없어지는가?
전자 하나 받아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이 전자를 하나 받아요. 전자를 하나 받는 바람에 플러스 하나를 상쇄시켰어요. 또 누굴 받는가 그러면 요 뒤에다가 수소를 달아거든요. 요 놈. 요 놈을 요 뒤에다가 매달고 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달고 다녀요. 그럼 뭐 하나 떨어졌어요, 또. 예, 요거 하나 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럼 누가 상쇄시켰는가? 요 놈이 상쇄시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남는 건 누가 하나 남아있는가? 그렇죠. 요 빨간 거, 주황색인 거는 요걸 상쇄시켰고, 연두색인 거는 요걸 상쇄시켜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하나 남아 돌아다니는가? 요 놈 하나 남아 돌아다니까 요 놈이 뒤에 쫓아다니죠. 여기서 대롱대롱 맞아 다녀요. 그러면 NADH 하면 뭐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소린가?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놈이고,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놈이고, 수소가 하나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요 놈은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NAD. 우리가 산화하면,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지워도 되죠. 이제 계속 산화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산화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산화하면 뭐하고 결합하는가? 산소와 결합하고 뭘 떼어내는가? 수소를 버리고 또 누구를 버리는가? 전자를 버린다. 그러면 환원하면 반대말이잖아요. 환원은 뭘 버리는가? 산소를 버리고 수소와 결합하고 또 전자와 결합하는 거잖아. 결합. 그러면 지금 요 놈이 요걸로 돼 있어요. 그럼 뭐 받았어? 수소 받았어. 수소를 받고 또 누구도 받았어요? 전자도 받았으니까 이게 이걸로 된 걸 환원됐다 그래요. 환원. 그래서 요거는 환원됐다 그래요. 환원. 그래서 요걸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가? 얘를 환원형이라고 얘기해요. 환원된 놈. 환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꾸로 이게 이걸로 됐으면 뭐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걸로 됐으니까 수소를 버렸지. 전자도 버렸지. 그럼 이렇게 된 놈은 전자 안 가지고 있는 놈이야. 전자 버린 놈이야. 그럼 뭐 된 건가? 이거는 산화된 거죠. 산화. 저 수소를 버리고 전자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가? 산화형이라고 얘기해요. 산화된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NAD라고 나왔으면 전자 들어가 있는 가진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NAD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해요. NAD 그러면 요 뒤에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전자 안 받은 놈이야. 그런데 NADH 하면 뭐 받은 놈인가? 전자를 2개 받은 놈이지. 그래서 항상 전자는 2개씩 돌아다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2개씩 다녀야 돼. 2개씩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이제 앞으로 그림 없이 내가 계속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놈은 지금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놈이다. 이런 모양으로 쓰면 저놈은 지금 전자가 위에 2개가 있는 놈이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H 이건 생략하고 안 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안 써도 H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항상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H 하나가 붙어 있는 건데 생략하고 안 쓰고 이것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 생물학책 보면 NADH 막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럼 뒤에 H가 있구나 하는 거 알고서 문제 풀면 돼요. 얘는 항상 전자가 2개 머리 위에 이어 있는 놈이고 머리 위에 짊어지고 다니는 놈이고 그건 전자가 떨어져 나간 놈이고. 그래서 항상 요 그림을 기억해 놓으면 돼요. NAD. 또 뭐가 있는가? 그렇죠. 이것도 있죠. FAD. 그럼 FAD는 FAD 하면 이제 수소가 H이온, 수소는 이렇게 돼 있고 전자 2개 있고 이렇게 되는데 FAD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AD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 얘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상태고 얘는 여기에 플러스가 안 달려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NAD, FAD, H2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이 H2를 이거하고 이거를 그대로 요놈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 받을 때 누가 하나 들어와야 상쇄가 되는가? 전자 하나 들어와야 상쇄가 되겠죠. 또 얘 받을 때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가? 전자 하나가 들어와야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깔끔하게 뭘로 되는가? FAD가 FADH 뒤에 안 쫓아다녀요. 그래서 얘는 뒤에 꼭 쫓아다니는데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쫓아다니는데 요놈 뒤에 안 쫓아다녀요. 그냥 FADH2 똑같아요. 요거는 무슨 형인가? 무슨 형? 산화형. 요건 무슨 형인가? 환원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받은 놈이에요. 똑같은데 이제 일부 효소 어떤 탈수소 요소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걸가 작용할 조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효소 3가지 배웠죠. 제일 먼저 탈수소 요소, 조요소 했고, 그다음에 전자전달 효소, 사이토론 B, C, A3 순서 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떼어내는 효소는 탄산 효소에 대해서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유기호흡 단계 전 과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에 유기호흡 전 과정 어떤 순서로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가? 저쪽에 가서 쓸게요. 호흡 전 과정은 CO2 플러스 12H2O는 C6H12O6 플러스 6O2 플러스 6H2O.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항상 거꾸로 써요. 거꾸로. 광합성 할 때는 이걸 거꾸로 하면 광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제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쓰면 거꾸로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가 분해되는가? 제일 먼저 분해되는 건 포도당이 먼저 분해가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포도당이 먼저 분해된다. 근데 포도당이 한 번에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중간 물질을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죠. 그 중간 분해되는 중간 물질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피루부산이라고 해요. 피루부산. 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요거는 반응식이 요거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절반.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되는가? 3개. 요거는 6개, 요거 3개. 포도당의 절반이죠. 요거 이름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우리 기본반에서 뭐 배웠는가 하면 3탄당 배울 때 3탄당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래서 포도당의 딱 절반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또는 유기산도 이런 유기산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기산으로는 뭐가 되는가? 젖산도 이거하고 반응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당이고 딱 반 조각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또는 젖산. 여기에서 수소 2개 떨어져 나간 거 3개, 수소 2개 떨어져면 몇 개인가? 4개, 요거 3개. 요거 이름은 뭐가 되는가? 피루부산 해서 이렇게 3가지 외워야 돼요. 포도당 하면 우선 기억할 때 포도당 하면 포도당의 절반이 뭐가 되는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거기에서 수소 2개 떨어져 나간 게 바로 무슨 산 되는가? 피루부산. 그래서 포도당,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피루부산.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돼요. 피루부산. 그럼 피루부산 몇 개로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2개로 되겠지. 그래서 두 분자의 C3 H4O3라는 피루부산으로 먼저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가 되지. 그래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는 거 뭐가 남는가? C는 6개, 3위는 6 맞죠? O는 6개, 3위는 6 맞죠? 그런데 H가 몇 개인가? 12개인데 여기는 8개잖아요. 그럼 몇 개 나와야 되는가? 4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몇 H가 작용하는 거? 4H가 떨어져 나와요. 무슨 요소가 작용하는가? 탈, 수소, 효소. 조요소 누가 떼내는가? NAD라는 조요소가 떼내겠지. 그래서 4H가 나와요. 이걸 해당 과정. 그럼 필요부산 되고 나는 게 필요부산이 뭘로 되는가? 이산화탄소로 돼요. 네, 필요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될 때 뭐가 들어가는가? 물이 들어가야 이산화탄소로 떠져 나가요. 그러면 개수 맞춰보면 C 몇 개? 6개. 그럼 C 6개 맞죠? O 몇 개 있나? 6개. 근데 물이 같이 함유했으니까 6개 또 들어갔지. 그럼 여기 6개에다가 여기 6개니까 몇 개가 되는가? 12개. 그래서 O는 12개 맞아요. 근데 수소가 몇 개 떨어져 나오는가? 여기에 8개. 여기 몇 개 있는가? 12개. 그럼 12개하고 8개가 만났는데 수소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 수소가 나와야 되죠. 몇 개가 나와야 되는가? 20개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작용, 이것을 우리는 무슨 회로라고 하는가? TCA 회로. 뭐의 약자인가? 그거는 TCA로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TCA로.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4H, TCA에서 20H. 그러면 4H하고 20H가 만났으니까 몇 H가 되는가? 24H예요. 그럼 24H가 물 되려면 24H가 물 되려면 H2, 24 맞죠? 그래서 24H가 물이 되죠. 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H는 24개 맞는데 O는 몇 개가 12개 있어야 되지. 그 12개가 여기 기다려 있죠. 그래서 O 12개. 그래서 O 12개가 들어가면서 물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물 H를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산화.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흡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 제일 먼저 해당 과정, 포당의 필요부산으로 분해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TC회로 필요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되는 것, 세 번째 단계가 산화적 인산화에서 물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도당 플러스 산소 물은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하는 장소가 어떻게 일하는가 그러면 일하는 장소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뭐 물론 핵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고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했는가?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포도당은 너무 커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당 과정은 무슨 질에서 일하는가? 세포질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요. 피루부산이. 그래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제 피루부산이 분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TCA로가 일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가 일할 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이 막에서 일하는 막. 미토콘드리아 몇 중막이라고 했어요? 이중막. 우리가 이중막인 거 세 가지가 뭐였었는가? 핵막, 미토콘드리아 막, 또 하나 엽록체 막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반응이 3단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그림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A, B, C, D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A는 뭐가 일하는 곳인가? 그렇죠. A는 세포질이잖아.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A는 세포질이기 때문에 뭐에서 일하는, 무슨 과정이 일하는가? 해당 과정 A에서 일하고, B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니까 A는 여기다 쓸까요? A는 세포질. 그럼 세포질이니까 해당 과정. B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기 때문에 어디 무슨 회로가 일하는가? TCA 회로. C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무슨 인산화가 일하는가?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세포질, 해당 과정,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 회로, 내막, 산화적 인산화. 그럼 D는 뭐가 되는가? 미토콘드리아 외막. 이거는 하는 일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외막을 하는 일 없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만 알아두고 과정은 뒤에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해요. 1번에 해당 과정, 그 줄 끝에 세포질. 해당 과정은 세포질. 다음 2번에 TC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 다음에 3번에 산화적 인산화는 두 번째 줄 끝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 그 밑에 그림이 바로 요 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5번 정도만 그리면 외워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5번 정도 그려서 요걸 외워야 돼요. 저절로 그릴 수 있어야 이 호흡 과정을 쭉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몇 번, 한 5번, 그래도 안 외워지면 한 10번 이렇게 그려서 꼭 외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했어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당 과정서부터 해나가요. 그래서 해당 과정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해당 과정. 일어나는 곳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세포질.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반응식은, 이거 외우면 이제 과정마다 다 반응식 여러분들이 스스로 쓸 수 있어요. 해당 과정 반응식, 한 분자의 포도당이 C6H12O6. 포도당이 뭘로 분해되는가? 두 분자의 피루산. C3H4O3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4H. 그럼 4H는 누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가? NAD가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NAD가 매달고 다니면 항상 뒤에 누가 쫓아다니는가? H가 쫓아다니겠죠. 그런데 4H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가? 2. 항상 H는 똑같이 쫓아다니니까 2. 그래서 4H가 되죠. 그래서 2NADH 플러스 2H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해당 과정에서 분해됐으니까, 분해는 이화니까 발열 반응. 뭐가 나오는가? 에너지. 어디에 저장하는가? ATP. 그래서 몇 개의 ATP 속에 저장되는가 하면 2개의 ATP 속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생성되는 ATP는 EATP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ATP 생성 과정까지 해서 이게 이제 해당 과정 반응식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해당 과정은 우선 뭐가 이용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인가? 뭐가 이용되지 않는다. 산소 없어도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일단 산소는 이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 없어도 일어나고, 해당 과정에서. 그래서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산 되면서 4H 나오고 몇 ATP 나오는가? EATP가 생성되는데, 이 EATP가 생성되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포도당이 쭉 분해되면서 뭘로 먼저 분해되는가 하면 C6H12O6가 C3H6O3로 먼저 분해가 돼요. 두 덩어리로 딱 나눠져요. 그럼 이거 이름이 뭐가 되는가? 그렇죠.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되죠. 하이드. 여기 이제 인산이 붙어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
두 개로 나눠졌다가 이게 쭉 거쳐서 피루부산. 분자식으로 계속 써야 여러분들도 외우시죠. 쭉 거쳐서 피루부산이 돼요. 이거 될 때, 이게 이렇게 될 때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 ATP가 ATP가 소모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이 ATP가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설명만 잠깐 들어두고 하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 다시 할 거니까 ATP.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전체적으로 몇 개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 몇 개 남는가? 2개 남는 거지. 왜 그런가? 몇 개 소모했어요. 2개 먼저 썼죠. 2개 먼저 소모하고 몇 개를 만들었는가? 4개를 만들었어요. 2개 소모하고 4개를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가 생성된 건가? 2개가 생성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가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지. 그래서 2개 투자한 거예요. 2개 투자했는데 몇 개 남았나? 4개를 투자한 거에서 얻었지. 그럼 남는 거 몇 개 남았는가? 2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고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기, 회수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2개를 투자한 다음에 4개를 회수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게 몇 개 남았는가? 4개 남았다. 이렇게 2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면 1단계 해당 과정, 제1단계는 해당 과정,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EMP 경로라고도 해요. 근데 많이 EMP 경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 엠덴, 마이오프, 파나츠 이 세 사람이 발견해서 EMP 경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정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세포질. 해당 과정 세포질. 1번에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뭘로 되는가? 피루부산으로 분해. 한 분자의 포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그래서 2번이 지금 내가 요 칠판에 써놓은 반응식이죠. 2번이 반응식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뭐 없어도 일하는가? 산소 없어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성될 때 5번 첫 번째 줄 중간에 몇 분자의 ATP가 먼저 소모되는가? 두 분자의 ATP가 먼저 소모되고 몇 분자를 만들까? 4분자의 ATP가 생성. 두 분자 소모되고 4분자 생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몇 ATP가 생성되는가? 2ATP가 생성. 2ATP 생성. 그런데 여기서 소모되고 생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효소예요, 효소. 그리고 예를 들면 요게 피루부산. 그러면 요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요걸 합해서 피루부산에 인산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인피루부산이라 그래요. 인피루부산. 인피루부산. 그러면 인피루부산이라는 피루부산에 인산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인피루부산이라는 기질이에요. 기질이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두 개 붙어 있어요.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효소의 기질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붙어 있다가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 그러면 이 효소가 요걸 띄워버려요. 요걸 하나 띄워버린 다음에 요거 하나를 띄워버린 다음에 누구에다 갖다 붙여주는가?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 그러면 피루부산 이건 이제 그냥 피루부산 됐죠. 피루부산이 노신에 인산이 하나 둘 있었는데 이 효소가 이걸 똑 발라서 여기다 붙여놨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되는가? 얘 이름은 뭐예요? 이놈 이름은 ADP인데
얘한테 인산을 받아서 효소가 이걸 똑 잘라서 얘한테 넘겨줘서 뭘로 변했는가? ATP로 변하고 인피루부산은 피루부산으로 변한 거지. 인산 하나 줬으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요 피루부산을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인피루부산이죠. 인피루부산을 기질이라고 하고 피루부산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산 하나 줬고 피루부산으로 생성됐다.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생성물로 되면서 ATP를 만들었지.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린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기질 수준으로 뭘 만들었는가? 인산.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지금 대로 피루부산에서 인산화가 붙어 있다가 피루부산이라는 기질에서 인산화를 띄워서 얘한테 줬어. 그래서 ATP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질 수준으로 ATP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ATP 만드는 과정을 우린 무슨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하는가?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ATP가 생성되는 과정, 이것을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5번에 두 번째 줄 해당 과정에서 이 ATP가 생성된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질 수준 인산화. 중요한 말이에요.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ATP 만드는 과정, 해당 과정에서 ATP 생성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실험을 해보는가? 그러면 시험관에 뭘 집어넣는가? 그러면 시험관에 집어넣은 것, 거기에 실험에서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이거를 집어넣고 반응을 봤어요. 반응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반응 결과를 보니까 농도, 시간에 따른 농도를 반응물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가? 그러면 포도당을 집어넣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포도당이 그대로 있어요. 넣을 것도 안 넣어준 것 같은데 포도당도 집어넣고 효소도 집어넣고 조효소도 집어넣고 ADP도 집어넣고 인산도 집어넣은 것 같은데 포도당이 분해가 안 되고 있어. 그 왜 분해가 안 됐겠어요? 그렇죠. 우선 몇 개 먼저 투자해야 돼요. ATP 2개를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ATP가 우리가 에너지, 화폐라 그랬죠. 지금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요 T시간 후에 뭘 첨가했는가? ATP를 첨가했어요. 여기다 ATP를 첨가해 준 거죠. T시간에 ATP를 첨가했어. 첨가했더니 바로 포도당이 뭐 되기 시작하는가?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뭐가 생성되기 시작했는가? 피루부산이 생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피루부산.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우선 뭐를 줘야 되는가? ATP를 투자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하고 나니까 포도당이 분해되고 무슨 산 나오는가? 피루부산 나왔다. 그럼 여기서 또 결과를 보니까 몇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됐는데,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됐는데 몇 분자의 피루부산 나왔는가? 2분자의 피루부산이 나왔다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실험에 가번에 뭐 집어넣는가?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가번, 밑에 그래프에 여기 가라고 써 있죠? 그래서 가번에서는 전혀 포도당이 분해가 안 됐죠. 그래서 시간 T에서 소량의 ATP를 시간 T에서 소량의 ATP를 첨가했더니 그 밑에 그래프 보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됐죠. 그래서 그 옆에 해설에 결과에 가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지 않은 이유는 뭐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ATP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소량의 ATP를 첨가한 결과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
그래서 결론은 우선 ATP가 소모된 후에 ATP가 생성. 몇 개 소모된 후에? 2개 소모된 후에 4개의 ATP가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는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뭐 포도당이 뭘로 됐다가 이렇게 되면서 피루부산 된다 해놓고 여기서 ATP 2개 소모하고 ATP 4개를 생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둬야 돼요. 그 단계별로 알아두는 과정, 그게 410쪽에 있는 과정인데, 그것부터 조금 쉬었다가 410쪽에 단계적으로 쭉 해 나갑시다.